키키올릭입니다. 여자 테니스의 새로운 슈퍼스타 라두카누가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로 놀라게 했는데요. 1회전 광탈입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라두카누가 왜 인디언 웰스 1회전에서 세계 랭킹 100위한테 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라두카누는 어떤 성적을 거둘지 전망해 보고요. 남자부 메드베데프의 인디언 웰스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볍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라두카누가 인디언 웰스 1회전 탈락했는데요. 어느 정도는 뭐 예상했지만 그래도 쇼킹했습니다. 상대는 세계 랭킹 딱 100위였던 사스노비치라는 선수였는데 6대2, 6대4로 완패했습니다. 자, 이것저것 따지는 것보다 원인은 한 가지라고 봅니다. 놀아서입니다. 자, 한마디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였다는 건데요. 라두카누는 US 오픈 이후에 한동안 영국에 돌아가질 않았죠. 계속해서 뉴욕에 남아서 우승 축하 파티에 가까운 각종 행사에 참가했고요. 심지어 뭐 영국 왕실 행사에도 참여를 해서 계속해서 뉴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아마 인디언 웰스 준비까지 뭐 고작 2주일 남짓 연습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준비 안 된 티가 팍팍 드러났습니다. 자, 무엇보다 라두카누의 트레이드 마크는 웃음인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윈블던이나 US 오픈에서 보여준 살인 미소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스트레스가 가득한 표정을 보여줬는데요. 이 표정 하나로 이번 대회는 좀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 젊은 선수가 메이저 대회에서 갑작스럽게 우승하고 바로 이어지는 대회에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건 하늘의 별 따기고 통계적으로 봐도 그런 경우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 봐도 여자 테니스 10대 우승자들 있죠. 캐나다의 안도레스쿠 2019년 US 오픈 우승하고 아직 우승 트로피 없고요. 프랑스 오픈을 19살에 제패한 시비용택도 이후 행보가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자, 뭐 우리나라 권순우 선수도 사실 ATP 챔피언에 오른 후유증이랄까요? 인디언 웰스 본선 1회전 탈락했잖아요. 처음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이 곧바로 다음 대회 심기일전에서 계속해서 활약하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라두카누의 코치 문제인데, 라두카누는 US 오픈 우승을 차지하자마자 기존의 앤드류 리차드슨 코치와 결별을 선언했죠. 그리고 대체 코치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대회는 영국 테니스협회 파견 코치와 함께 했습니다. 아직 20살이 안 된 라두카누에게 어떤 코치가 올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요. 해외 언론에서는 예전에 중국 리나의 전담 코치였던 카를로스 로드리게스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코치는 리나뿐 아니라 예전에 원핸드 백핸드 멋지게 구사한 쥐스틴 헤냉의 전담 코치이기도 했는데요. 리나, 쥐스틴 헤냉, 그리고 라두카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유형의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임자로 꼽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라두카누가 인디언 웰스 1회전 광탈을 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라두카누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패배와 검증, 이것이 이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인디언 웰스의 코트 표면의 성질이 라두카누의 타이밍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인디언 웰스는 하드코트 대회에서 가장 표면 속도가 느리고 바운스가 높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템포 빠르게 공격을 즐기는, 그래서 윈블던과 US 오픈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라두카누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인즉슨 내년이 되면 라두카누가 클레이 코트에서도 본격적인 테스트를 받게 될 텐데, 아직 클레이에서 테니스가 완전히 라두카누는 베일에 가려 있기 때문에 진짜 어떤 잠재력 같은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 오사카의 문제가 시작된 것도 따지고 보면 클레이 코트에서 성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슬럼프가 찾아온 것이거든요. 어쨌든 라두카누 앞으로 행보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라두카누의 라이벌인 페르난데스는 1회전을 통과했습니다. 페르난데스는 US 오픈에서 준우승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라두카누 이상의 평가를 받은 슈퍼 루키였습니다. 인디언 웰스에서 또 한 번 또 이어서 센세이션을 일으킬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인디언 웰스에서 라두카누가 탈락하면서 이제 관심은 남자부 메드베데프의 우승 여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메드베데프가 인디언 웰스에서도 우승을 해서 1000점을 획득하면 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와의 ATP 레이스 랭킹 점수차를 1000점 정도로 좁힐 수가 있습니다. 파리 마스터스와 투어 파이널스가 남아있는데요. 이 두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하면 이론적으로 조코비치를 추월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연말 랭킹 1위는 최근에 ATP가 밝힌 새로운 랭킹 시스템에 따르면 기존 52주 기반의 세계 랭킹이 아니라 ATP 레이스 랭킹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디언 웰스를 조코비치가 기권을 했고 남은 점수 차가 1,000점 정도라고 봤을 때 파리 마스터스와 투어 파이널스 마지막까지 누가 더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연말 랭킹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조코비치가 절대 유리한 앞서 있는 포지션인 것은 맞고요. 조코비치가 남은 두 대회에서 1라운드 탈락이나 투어 파이널스에서도 3패로 라운드 로빈을 완전히 탈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조코비치는 연말 랭킹 통산 7번째 1위라는 피트 샘프러스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록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인디언 웰스 본선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KBSN이 준결승과 결승전 생중계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알찬 영상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